그럼 삼성전자는 왜 강했니?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생각하면 돼요. 대표님. 김라은 씨 퇴사했던 거 아니야? 네, 입사했습니다. 아니, 뭐 몸이 안 좋았었는데 이게 컨디션 회복 잘했지? 네, 덕분에. 더 100% 회복될 때까지 밥도 잘 챙겨 먹고 하라고. 아프고 그래. 자, 일단은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역시 든 생각은 역시 좋다.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확실히 반대예요. 작년에는 나스닥이 올라도 비실비실. 나스닥이 떨어지면 더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작년에 막 1년에 막 20% 올랐는데 우리는 막 10% 넘게 떨어져. 그래서 그 차이가 막 30%씩 났잖아요. 근데 올해는 정확히 작년과 반대의 흐름이에요. 나스닥 미국 증시가 오르면 우리도 따라서 딱 오르고,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또 양선으로 잘 버티고. 그래서 지금 3월 한 달 동안 보면은 오늘이 3월 17일이고요. 거래일수로 딱 10번의 거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10번의 거래가 한 번 빼고 9번이 모두 양선이었어요. 모두 양선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 증시가 빠져서 우리가 개파 하락으로 뚝 떨어져도 양선, 또는 미국 증시가 올라서 우리가 갭상승으로 올라도 또 양선. 오늘이 대표적으로 갭상승으로 오르고 더 양선이 나온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갭상승 시초가가 0.86인데 종가가 1.73%까지 상승, 2,600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이평선의 특징이 이렇게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상단 이평선과 아래에 있는 하단 이평선 사이에서 지수가 거의 열흘 이상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최상단에 있었던 200일선을 양선 고점으로 팍 돌파를 하면서 위쪽 방향으로 가려는 힘이 확실히 더 강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강한 장이었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올랐어요. 올랐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증시가 별로 안 강할 때는 미국 증시가 오르면 갭상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음선으로 꼬라봤거든요. 근데 오늘 양선이 참 의미 있었던 건 오늘 장중 내내 미국 선물지수가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럼 더욱더 우리나라 증시가 장중 내내 뭐 잘 버티는 듯 하다가 오후장으로 시간이 들수록 마이너스로 좀 꼬라박는데 음선으로 전환하는데, 오늘은 선물지수가 마이너스였지만 음선 전환 안 하고 양선, 종가 최고가, 오늘 종가가 최고가예요. 그래서 종가 거의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거의 최고가. 거의 최고가 아니고 진짜 종가 최고가네요. 2610.69포인트 종가 최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어땠니? 코스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소보다는 좀 약했지만 나쁘지 않죠. 역시 코스닥도 시초가 0.8% 상승의 종가 1.26% 양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모두 강한 상승 마감을 했다. 둘 중에 어디가 좀 더 강하니 해서 거래소가 좀 더 강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거래소가 강했는데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뭐가 강해서 거래소가 강했던 거니? 뭐가 강해서 거래소가 강했던 거니 해서 삼성전자는 5.3% 상승. 그래서 거래소가 왜 강했어? 삼성전자가 강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삼성전자는 왜 강했니?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좋으니까. 시총 1위가 너무 못 올랐으니까 수단매가 들어왔어 라고 생각해도 되고, 또는 매매 주체로 본다면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가 들어와서 올라갔어 이래도 되고, 또는 삼성전자가 재료가 하나가 남아있다면 뭐가 남아있어요? 엔비디아 향 수출, 엔비디아 향 계약이 남아있잖아요. 왜? 우리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가장 주가 움직임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삼성전자는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 CES 때도 젠슨 황이 삼성전자 니네 좀 뭐만 고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아직 좀 지켜볼게. 지켜볼게잖아. 니네는 죽어도 니네랑 아내가 아니고. 그럼 언젠가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5%가 올랐다면 왜 올랐지 할 때 한 3가지 정도 생각하면 돼요. 뭐 바닥 달 닫았는데 지수가 워낙 좋으니까 그동안 못 올랐던 삼성전자 땡겨보자. 1번. 2번은 아니 뭐 매매 주체 중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땡기면 올라가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왔다. 2번. 3번은 재료 가치로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뭐 혹시 엔비디아랑 뭐랑 생긴 거 아니야?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쨌든 삼성전자 5% 상승은 굉장히 크게 오른 거고요. 이평선이 완전 역배열에서 몇 달 동안 5만 원 안 깨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6만 원만 돌파하면 한 6만 5천 원, 7만 원까지 매물벽이 이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응원을 하게 되네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삼성전자 5% 올라서 거래소 지수가 1.7%가 올랐어. 근데 막상 내 건 떨어졌어. 그럼 이 더러운 세상. 삼성전자만 오르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주식이 안 돼. 왜 안 되냐면 지수가 좋아야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한테도 기회가 있거든요. 오늘 안 올랐더라도 내일 오르거나 내일 모레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지수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종목들이 힘이 없어. 그래서 지수 관련 대형주 1등 시총인 삼성전자가 오른 거 의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시총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사적 신고가 또 한 번 치네요. 와, 진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가파른 상승 속도는 대단하네요. 5만 원을 돌파한 게 여기 보시면 5만 원을 돌파한 게 2022년 초니까 지금 2025년 초니까 정확히 3년 동안 3년 동안 주가는 15배가 올랐네요. 75만 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파트는 평균값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어요. 보면 아파트는 불패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하나 사서 3년 만에 15배 벌었어 라고 말하고 다니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2025년인데 2022년 초에 아파트가 10억짜리였는데 지금 150억이면 저한테 말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 3년 동안 15배 오른 아파트 없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주식은 다 15배 올라? 아니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올랐어. 15배가. 삼성전자는 떨어졌어. 3년 전보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는 거예요. 주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떨어지는 종목을 샀다면 아파트보다도 돈을 못 벌었어요. 떨어지는 종목을 샀다면 은행보다도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올라가는 종목을 샀다면 은행 이자의 100배, 1000배. 아파트의 3배, 4배, 5배를 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15배를 주는, 3년 만에 15배를 주는 은행은 전 세계에 없고요. 3년 만에 아파트 값이 15배가 오른 아파트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이냐, 최고값이냐를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잘나고, 주식 투자 정말 성실히 열심히 매일매일 분석하고, 주식 투자자들 1000만 명이 있는데 내가 1000만 명 중에 상위 1% 들을 수 있어? 저는 주식 투자 열심히 하고 큰 수익 낼 수 있다고 봐요. 왜? 주식 투자는 상위 1%한테 큰 수익을 주니까. 근데 나는 1%는커녕 하위 1%인데 그럼 주식하면 안 되지. 하위 1%는 은행만큼의 수익률도 안 주니까. 왜? 은행은 원금은 보장하고 쥐꼬리만큼 이자를 주잖아요. 1년에 1%, 1.5%, 2%. 근데 주식은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고요. 3년 만에 반토막, 반의 반토막도 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잘하려면 수학적 접근, 확률적 접근을 이렇게 강조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식을 잘하는 상위 1% 또는 5% 또는 10% 저는 한 20%까지는 껴야 된다고 보거든요. 20%? 낄 수 있나? 못 끼나?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판단은 1차적으로는 여태까지 누적된 수익률로 하시면 돼요. 내가 주식을 3년을 했는데 시장 수익률보다 나아. 5년을 했는데 시장 수익률보다 나아. 그럼 계속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3년을 했는데 5년을 했는데 시장 수익률보다 못해? 그러면 그만두시던지 또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한 거랑 똑같이 하면 안 될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여태까지 3년 동안, 5년 동안 시장 수익률만큼 못 벌었어. 그런데 앞으로 갑자기 더 잘 벌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시장 평균값보다 내가 돈을 못 벌면 그만두던지 또는 바뀌던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어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다. 어떻게 돈 벌어?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떤 공부해야 돼요? 네이버에 물어봐. 뭐라고 책 보래. 책 보세요. 어떤 공부해야 돼요? 책도 보고, 리포트도 보고, HTS 메뉴도 다 보고, 유세무사 무료 영상도 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코스피 200 전체 종목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의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한국항공우주 10% 상승. 한국항공우주는 정말 하나도 못 올랐었거든요.
2025년 5만원까지 다른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년 동안 15배 오를 동안 얘는 2022년 초랑 2022년 초 여기잖아요. 주가가 3만 7천원 4만원 3만 5천원 4만원 구간에서 오른 게 없었어. 저기 15배 오를 때는 뭐 2배 오를까 말까인가. 그런데 연초 대비 5만원에서 거의 10만원까지 거의 2달 동안 2배가 오르는 순환매. 이거를 우리는 순환매라고 해요. 순환매. 그래서 야 나도 방산주인데 나도 2배는 올라가야 되지 않아? 쟤는 15배 올랐는데 이게 업종 내 순환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교육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세요. 한국항공우주 사세요가 아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서 방산주가 1등 산업이었고 그래서 1등 산업의 탑픽 종목은 시총 8위까지 올랐고 주가가 3년 동안 15배가 올랐고 그럼 나도 주식을 열심히 하면 3년 동안 돈을 벌 기회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돈 버냐? 아니요. 평균값보다 못한 분들은 원금이 손해 났을 확률도 당연히 있는 거고 은행에는 손해 안 난다니까. 그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란 아주 명백한 진리, 명제고요.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를 보면서 이거 사요 말아요의 얘기가 아니고 한국항공우주를 보면서는 그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5배 오를 동안 얘는 2배도 안 올랐어. 그런데 갑자기 연초부터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2배가 올랐네. 이런 걸 우리는 업종 내 순환매라고 한다. 이런 걸 정확히 기억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주도산업의 주도주를 사야겠구나. 그리고 주도산업의 주도주를 못 샀을 때 차선책으로 이렇게 안 올랐던 종목이라도 갖고 있으면 순환매가 도는구나. 이런 거를 기억하시라는 뜻입니다.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시스템도 역시 하나그룹 내에서 못 올랐던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졸개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역시 또 역사적 신고가를 또 뚫었어요.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제가 이렇게 현대로템을 보면서 현대로템 사세요 이게 아니고 현대로템은 복합테마다라는 거. 복합테마는 뭐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만 만들고 있는데 현대로템은 방산도 만들고 또 플러스 철도도 깔고 있어요. 철도 까는 게 뭔 의미가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 종전협정 또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이런 거에서 철도를 까는 현대로템이 복합테마로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라는 뜻으로 공부를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에 LIG 넥슨은 당연히 방산주죠. HD 현대일렉은 뭐예요? 전력기기. 그럼 오늘 전력기기도 올랐구나. 방산주도 오르고 전력기기도 오르고 거기에 뭐 얘도 올랐어? 삼성전자가 5% 오른 거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다라는 걸 강조드렸습니다. BNK 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거기에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바로 조선주예요. 조선주. 그러면은 작년까지 가장 강했던 3인방이 조선주, 전력기기, 방산주인데 오늘 그들이 다 올랐네요. 그리고 사실은 전력기기나 조선주는 좀 조정. 그리고 방산주도 조정 한번 받았는데 다시 또 뜰 것 같아. 진짜 강하긴 강하네요. 여기까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거래 가장 많이 됐네요. 오늘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은 2조였어요. 2조. 평소보다 많이 됐죠. 왜? 올라갔으니까. 5%나 올라갈 때는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위에 있는 물량을 따먹고 올라갔을지 생각하면 거래가 많이 된 겁니다. 오늘. 자, 그 다음 많이 된 건 뭐예요? 알테오젠. 알테오젠 오늘 최대 2조 기술 이전 잭팟 나왔고요. 역사적 신고가 코앞에 있습니다. 코앞에. 알테오젠 역사적 신고가 코앞에 있고요. 하나시스템 역시 역사적 신고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그룹주,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직속 쫄개주. 그 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역사적 신고가 거래대금 터졌고 한국항공우주도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에요. 한국항공우주는. 왜냐면은 너무 못 올랐어요. 너무 못 올랐다는데 한 달, 2달 동안 2배 오르면서 올랐습니다. CK솔루션은 뭐예요? 처음 듣는 종목인데 맞습니다. 저도 처음 얘기합니다. 신규 상장주 CK솔루션. 그래서 오늘 거래 터진 종목 중에 삼성전자와 알테오젠 거래소 1위, 코스닥 1위예요. 그러면 시총 1위도 아닌 것들이 왜 올라와 있어?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한국항공우주, 하나그룹주 플러스 방산주 뭐 이런 애들이 거래가 많이 됐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등락 현황 보겠습니다. 등락 현황.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이 5종목 있었지만, 한국콜마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한 종목을 제외한다면, 다 뭐 500억짜리예요. 300억짜리, 500억짜리. 그 다음에 있는 애가 바로 오늘 상장된 CK솔루션. 그리고 오리에이트 전공은 여러분들이 알지만 정치 관련주. 이번 주에 뭐 좀 정치 관련 빅 이벤트가 준비가 되고 있어서 투자자들도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든 대통령으로 돌아오던 탄핵이든 어쨌든 대선 관련주 쪽은 이번 주에 큰 변동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 알테오젠이 23조고 코스닥 시총 1인데 12%가 올랐어요. 자, 알테오젠 차트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를 사람 알아라가 아니라 알테오젠이 오늘 12%가 올랐는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예요. 여기가. 작년 11월에 역사적 신고가면 이제 11월 전까지는 3월의 사건, 6월의 사건, 7월의 사건, 9월의 사건, 10월의 사건 다 돈을 벌었습니다. 왜? 매일매일 신고가를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게 신고가 매매 기법이에요. 자, 그런데 11월이 지나고 11월에서 12월까지 거의 한 달 반 동안 여기 45만 원에서 30만 원 미만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끝났냐 안 끝났냐. 그런 판단할 쯤에 이렇게 또 올려줘요. 그럼 이런 걸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눌림목을 올려줬구나. 그것도 잘 갔어. 잘 가서 요 정도 왔을 때 3월 5일쯤 왔을 때 아 이거 역사적 신고가 뚫을 건가?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빠졌다고. 그럼 못 뚫나? 근데 다시 또 이렇게 싹 올려주죠. 요 올려주는 게 진짜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차트가 나왔을 때 야 요거는 역사적 신고가 뚫으려 가려는 차트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는 야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만 그런 설명은 나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운영하는 종목 선정반에서 알테오젠을 말했다면 3월 14일 알테오젠을 넣습니다. 이게 무슨 1000억짜리도 아니고 2000억짜리도 아니고 1조짜리도 아니고 2조짜리도 아니고 무려 23조짜리 오늘 거래대금만 8천억인데 제가 금요일날 말했다면 잘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무료 유튜브만 보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방산주의 움직임, 그중에 대장주, 쫄개주와의 관계, 순환매 이런 거 공부하실 분들은 열심히 물어보시고 또는 야 그래도 또 뭐 방산주가 대장주라면 뭐 언제쯤 순환매가 들어가고 뭐 현대로템이 좋아, LIG 넥스원이 좋아 또는 제약바이오 중에 이렇게 신고가 근처에 이게 타이밍이 언제쯤이지, 언제쯤 올라갈 것 같지 이런 게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종목 선정반 또는 지금은 종목만 말하지만 그 종목의 주가를 기반으로 위로 또는 아래로 이런 매수 타점 또는 매도 타점을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은 여태까지 사실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4월 초부터 유튜브에서 멤버십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예정이에요. 이 종목 좋다 해서 좀 더 나아가서 이 종목이 좋은데 지금 지지가 여기고 요 정도가 저항이니까 만약에 지금 사면 목표 또는 예상 손절 이런 정도의 주가의 흐름을 미리 좀 말씀드리는 그런 방송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4월 초 예정인데 뭐 준비가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현재 하고 있는 종목 선정반에서 23주짜리 알테오젠을 금요일날 정확하게 포착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주성 엔지니어링 11% 올랐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11%는 바로 삼성전자 5% 상승의 나비 효과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 많이 올라갔고요. 한국항공주 10%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매일 올라가는 거에 대한 나비 효과다. 하나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다. HLB 제약이 9% 올랐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오르니까 HLB도 같이 올랐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MNC 솔루션 신규주 중에 방산주가 몇 개 없는데 MNC 솔루션이 신규주 방산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요번 주는 저를 포함한 우리 연구원님들이 여러 곳에서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링크를 보시면서 지방 강연에 이렇게 날짜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선 없니? 서울에서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박사님이신 홍영학 세무사님께서 서울에서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서울 강연회
보시고 싶으신 분들, 지방 강연회 보시고 싶으신 분들, 오늘 링크에 정보를 쫙 보면서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하는데 내가 스케줄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각각의 곳곳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활약을 펼치는 것을 직접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사실 어제 일요일 날 동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10km를 뛰었어요. 그때 좀 얻은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라톤은 인생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거를 목표로 했을 때 그거 가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쉬운 또는 그거보다 훨씬 쉬운 건 그 정도는 안 되겠어?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풀마라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그래도 하고 풀마라톤 완수를 했잖아요. 그게 2월 15일 정확히 한 달 전이었거든요. 딱 한 달 있다가 동아마라톤 10km가 있었는데요. 너무 솔직히 뛰고 싶지도 않았어. 그래갖고 정말 단 한 번도 제가 원래 화요일 날 그 마라톤 러닝 클럽을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뭐 이렇게 제가 아주 중요한 뭐 외부 일정이 생기거나 또는 뭐 비가 와서 못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두 번 빠지게 되고 또 한두 번은 러닝클럽 안 되고 하면서 화요일도 못 뛰고 개인 연습도 안 하고 단 한 번도 1km 이상 뛴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어제 일요일 날 동아 마라톤 아침에 가면서 못 뛰면 어떡하지? 근데 해보니까 뛰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록도 제 나이 때 1시간에 딱 떴습니다. 1시간에 뛴다는 거는 어찌 보면 마라톤 하는 사람들한테 6분 페이스로 1시간 떴다는 얘기고 또는 시속으로 전환하면 시속 10k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러닝 머신에서 시속 10km로 1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뛰는 속도로 뛰었거든요. 근데 연습도 한 달 동안 안 하고 제가 무슨 육상 선수도 아니고 나이도 있고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풀마라톤을 뛰었다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1년만 파고들어 봐봐. 죽어라. 그러면 1년 동안 딱 뭔가 얻어내면 주식 공부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종목 선정하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면 되는 거네. 자신감이 쫙 붙으면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게 주식을 잘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인생의 모든 분야가 그러하니까요. 풀마라톤을 뛰고 한 달 동안 1km도 안 됐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너무 만족스러운 기록으로 10km를 뛸 수 있었다. 주식을 한 1년 정도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웬만한 분들보다 주식을 훨씬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밸런스와 함께 이렇게 무료, 유료 여러 가지 강연, 여러 가지 공부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